오늘은 되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키가 한 180 정도 되고요. 얼굴 되게 하얗고 근육질인 남자가 등장을 해요. 누구죠? 정이다. 너 나와. 자기 얘들아. 내가 등장할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이제 이해한 거야? 나야, 나. 나야, 나. 아무튼. 자, 촬영 중이네? 이거. 일단은 지금 지각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을 한번 볼 건데, 생명체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익숙한 거 먼저. 생명체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생명체. 머리는 작고요. 다리는 엄청 길고요. 그죠? 누구죠? 저예요. 다 저래. 남자들 왜 이래? 민준이 제일 착하네. 너만 저요 안 했어. 아무튼 자, 정리해줄게요. 여러분 이거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 제일 많은 물질은? 아니요. 그건 원소지. 물. 원소하고 물질은 달라. 원소가 뭉쳐져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물질을 말하는 거야. 맞아. 물이 제일 많아. 쌤 딱 봐도 되게 물이 많잖아. 그래서 수업도 물이 없이 하잖아. 물이 쓴 거야? 알았어. 미안해. 안 그렇게.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3절은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아무튼 물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은 뭘까요? 딱 봐도 뭐가 많아? 지방?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거 못 찾겠다. 단백질이 두 번째로 많아요. 단백질. 근육 빵빵. 와. 왜 웃어? 단백질이 두 번째로 많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 번째로 많은 게 쌤하고 좀 무관한 그거. 지방. 그렇죠. 좋았어. 지방이 세 번째로 많고요. 네 번째로 많은 건 사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건데 핵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야. 다섯 번째로 많은 게 뼈 같은 거를 구성하는 거.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기질, 다른 말로 무기염류 이렇게 부르죠. 같은 말이야. 무기질, 무기염류, 미네랄 다 같은 말입니다. 무기염류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로 많은 게 우리 맨날 먹는데 주에너지원, 에너지 내는데 맨날 쓰이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은 제일 작은 거, 탄수화물. 요것이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입니다. 자,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소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원소들. 물은 H2O인 거 알고 있죠? 그러므로 원소는 H하고 O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딴 것들을 말해요. 금속성 물질들이 대부분입니다. 무기염류들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그리고 제가 쌤이 지금 밑줄 긋는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공통점. 영양소. 정답. 영양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대 영양소라고 불러줘요. 3대 영양소는 왜 에너지를 낼 수 있냐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를 포함한 물질은 얘를 태운다는 건 이 산소를 붙이는 거야. 산소를 붙이면 이산화탄소로 날아가. 그러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있는 것들만 거의 대부분 열을 방출할 수 있다.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탄소를 포함한 것들을 다른 말로 유기물이라고 불러줍니다.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반대로 무기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봐봐. 유기물은 기가 있다. 무기물은 기가 없다. 그 기가 뭐야? 기를 보고 있어. 기가 뭐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포함한 거,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은 거란 뜻이고. 근데 그 에너지를 내는 건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에너지가 나온다? 탄소. 그래서 탄소가 있을 때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쟤네들이 그럼 어떤 원소로 구성되는지 잠깐 정리하고 또 한번 볼게요. 봐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상상하는 건 너무 고파. 에너지가 좀 필요해. 그러면 쌤이 그래요. 물이라도 좀 먹어. 물 먹으면 에너지가 나나요? 안 나죠. 물은 무기물이야. 왜지? H하고 O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무기물인 거야. 배가 너무 고파. 지금 가진 게 칼슘제밖에 없는데 칼슘제 영양제 좀 먹을래? 칼슘제 먹는다고 에너지가 나는 건 아니야. 칼슘제도 무기물이야. 그죠? 그럼 뭘 받아야 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걸 받아야겠죠? 자, 여기는 현재 미국이야. 존댓말 따위는 없어. You know? 자, 쌤이 지금 탄수화물을 주겠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존댓말 없어. 뭐라고 말해야 돼? 줘. 따라하셔. 줘.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 CHO. 뭐랄 수 있어요? 줘. 지방 줄까 말까? 따라합니다. 줘. 지방도 줘. 둘의 구성 원소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밥만 먹어도 살찐다고 말합니다. 구성 원소 같아. 남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저장됩니다. 난 없어요. 아무튼 저장됩니다. 이건 실수야. 실수. 저장됩니다. 아시겠죠? 저장됩니다. 단백질 줄까 말까? 됐어. 받지마. 맞아.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촌스러워요. 왜냐면 요즘 대세는 쌤처럼 이렇게 날씬한 몸매가 대세예요. 막 쌤이 막 우락부락하고 수업 시작할까? 이러면 얼마나 촌스러워. 그죠? 따라합니다. 단백질은 뭐하다? 촌스럽다. CHON 일부 황을 포함한 게 있어. 읽어봐. 촌스럽다. 맞아. 얘는 외웠던 게 있었죠? 헥사는 그때 안 외웠는데 헥사는 얘랑 비슷해. CHONP 촌피라고 합니다. 촌피. 단백질은 촌스럽고요. 헥사는 촌피야. 헥사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영양소로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영양소로는 잘 이용하지 않아요. 헥산만 따로 먹진 않아요. 헥산이 뭐냐면 DNA, RNA거든요. 약국 가서 DNA 좀 주세요. 왜요?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러진 않잖아, 그지? DNA, RNA가 헥산이야. 이게 영양소로 이용되진 않죠. 유전물질로 이용되는 거지. 영양소는 아닙니다. 이게 들었지만 영양소로 이용하지는 않아요. 자, 암기법입니다. 암기법. 이 중에서 그러면 유기물은 누군가요? 얘가 유기물이죠. 무기물은 얘와 얘가 무기물이죠. 딱 봐도 어떤 게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 구분이 이제 됩니다. 그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 헥산을 굳이 에너지를 내려면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굳이 내려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로 구분이 되겠죠. 헥산도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이에요. 촌스럽다. 단백질 어떻다? 촌스럽다. 쌤이 대세다. 근데 쌤 배를 보는 건 실례예요. 쌤 배는 이건 옷이 너무 두꺼워. 쏙 들어갔죠. 힘들어. 아무튼 유기물, 무기물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체 구성물질 먼저 봤어요. 그럼 봐봐. 지금부터 살펴볼 건 구성 원소가 뭔지는 알았어. 이제부터 뭘 살펴볼 거냐면 질량. 이 구성 원소 중에 어떤 원소의 질량이 가장 많이 나갈까 이거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쫙 모아. 어떤 원소가 제일 질량이 많이 나갈까 이거야. 정답은 1등. 산소입니다. 산소가 가장 많이 질량을 차지하고 있어. 제 몸속에서 산소가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딱 봐도 산소가 많아 보이죠? 산소 같은 남자. 산소에 들어갈 남자 말고요. 산소 같은 남자. 두 번째로 말하는 건 뭐죠? 방금 말한 이거. 탄소. 탄소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딱 봐도 탄소 엄청 많죠. 탄소 원자번호 6번이기 때문에 꽤 무거워요. 산소보다는 좀 덜 무겁지만 그 산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산소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산소가 1등이고 그 다음 탄소가 2등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도 굉장히 많지만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라서 뒤따 가볍죠. 질량비를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산소가 1등, 산소가 2등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먼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생명체 위주로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각은 우리가 안 배웠는데, 지각한 사람 있죠? 말해볼까? 너는 지각했잖아. 그죠? 자, 정답이고요. 지각에도 산소가 제일 많아요. 지각 속에도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지각 속에는 그러면 뭐가 두 번째로 많냐? 이게 바로 규소예요. 실리콘. 규소 성분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의 오늘 타겟이 누구냐? 바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오늘의 타겟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 생명체를 만들 때 제일 많은 건 산소인 거 알겠어. 근데 두 번째로 많은 걸 왜 굳이 그 수많은 원소들 중에서 왜 탄소를 선택해서 물질을 만들기 시작했지? 지각! 한 사람. 지각은 첫 번째로 산소가 많은 거 알겠어. 근데 왜 두 번째로 그 수많은 물질 중에 왜 굳이 규소를 선택해서 어떤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돌들이라던가 광물들이라던가 이런 걸 왜 규소를 가지고 만들었지? 이게 궁금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힌트를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탄소와 규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뭐? 족이죠. 18족 아닙니다. 14족이에요. 14족으로 같아요. 앞에 주기율표 보세요. 갔다 보자. 주기율표에서 확인하세요. 탄소가 원자번호 6번, 규소가 원자번호 14번으로 같은 14족에 속해 있습니다. 확인됐나요? 같은 족에 속해서 같은 족. 이게 공통점. 14족이 도대체 뭐길래 14족 원소들을 얘네들이 선택했냐는 겁니다. 자, 이제 14족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식사들은 하고 왔나요? 넘어가자. 아무튼 14족을 공부할 거야. 14족. 쌤 초상화는 이제 지울게요. 자, 14족 중에 탄소를 먼저 설명할게요. 탄소 원자번호 몇 번? 6번. 잘 봐. 혹시나 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원자 번호가 6번이라는 건 얘가 뭘 6개 갖고 있다는 거야? 전자. 또 그렇죠. 양성자. 양성자가 6개 있다라는 거고요. 양성자만 6개 있으면 원자가 원래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어야 하잖아. 양성자만 6개 있으면 얘는 플러스 전기 띠겠네.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모두 6개 있어야 한다. 전자도 6개 있어야 하는 거야. 이 전자 수가 그래서 몇 개다? 6개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원자 번호를 통해서 전자 수를 알았다면 이 전자를 적절하게 뭐 해야 돼? 배치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전자 배치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탄소의 전자 배치도는 그래서 플러스가 가운데 6개 있고요. 전자 6개가 돌고 있는데 옥텟 규칙에 의해서 1차 껍질에 몇 개? 2개. 그렇죠. 2개만 들어가게 되고요. 2차 껍질에 나머지 몇 개? 4개. 그렇지. 4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얘는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불안정하죠. 제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얻거나 버리면 되는데 얻는다는 가정하에 몇 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요? 4개. 4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요. 얻었다 칩시다. 하나 얻어왔어. 오케이. 또 하나 얻어왔어. 오케이. 또 하나 얻어왔어. 또 하나 얻어왔어. 이렇게 공유.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총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총 4개를 할 수 있는 건데 총 4개의 공유 결합이 결론부터 말할게. 세상에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공유 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원소가 얘입니다.
4개보다 많이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공유결합을 최대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 거야. 누가? 생명체가. 많으면 뭘 할 수 있는데, 너 뭐 할 수 있는데? 되게 많은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소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무려 4군데에다. 이거 원소를 끌어올 때마다 물질의 종류가 달라져. 되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4개의 공유결합이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만들 때 이것들을 탄소끼리 쭉 옆으로 연결해서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긴 모양, 동그란 모양 등등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 수 있고요. 세 번째, 무려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2개 공유 결합하면 이중 결합, 같은 방향으로 3개 결합하면 삼중 결합 등등 결합의 세기도 다양한 세기의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 이중 결합하고 삼중 결합 중에 누가 더 세요? 삼중이 세겠죠. 더 강한 결합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림 통해서 확인할 거야. 중요한 건 탄소보다 더 많은 수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원소는 없다. 쌤, 혹시 질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볼까요?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니까 플러스가 7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 5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 5개니까 5개 공유결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3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 얘는 공유결합을 하나, 둘, 3개밖에 못합니다. 그죠? 공유결합을 5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다고 해서 5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누구였다? 탄소였다는 겁니다. 생명체가 몸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물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원소를 선택할까 고민한 거야. 가장 많은 원소, 가장 많은 종류의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가진 물질은 몇 족 원소야? 14족 원소네요. 그래서 14족 중에서 탄소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서도 이 등으로 많았던 거죠. 가장 많은 건 산소, 그 다음 많은 건 탄소였던 겁니다. 자, 탄소를 생명체가 가져갔어. 지각한 틈으로, 지각한 사람? 죄송해요, 재밌다. 지각한테, 너도 굉장히 다양한 암석, 굉장히 다양한 광물들을 만들어야 하잖아. 너는 뭐로 할래? 일단 산소 필요하고, 두 번째로 나도 다양한 걸 만들어야 되니까, 탄소는 네가 쓴다며. 나는 그러면 규소 쓸게. 오케이? 그래서 지각은 규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규소도 똑같이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니까 공유결합 몇 개? 4개를 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만약에 우리한테 선택권을 처음 줬을 때, 야, 너 뭐로 할래? 뭐로 할까? 규소? 생명체가 규소를 선택했다면,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몸이 딱딱했을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골렘, 트롤. 골렘 알아요? 몰라요? 골렘 몰라요? 겨울왕국 못 봤어요? 겨울왕국 2에 그 강가에 누워있는 커다란 생명체 기억나요? 골렘들이야. 돌로 된 생명체. 그 돌로 된 생명체가 그냥 상상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 바로 굉장히 과학적인 상상에서 비롯된 생명체들입니다. 트롤은 뭐야? 겨울왕국 1에서 왜 바닥에 돌인 줄 알았는데 딱 깨어나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 그 돌로 된 생명체들 있잖아. 그래서 돌로 된 생명체가 바로 여기서 착안한 생명체들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나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생명체들인 거지. 우리가 탄소 대신에 규소라고 했다면 아마 그런 모양으로 생명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에서 발휘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규소, 탄소를 우리가 선택한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굳이
주소가 아니라 점화님이나 주석으로 해도 돼요? 그럴 수 있죠. 가능하죠. 근데 걔네들은 문제가 뭐냐면 더 뒤에 있죠. 겁나 무거워. 원자 번호가 엄청 크잖아.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기가 되게 좀 버거운 거지.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기본 물질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최대한 가벼운. 생명체가 제일 가벼운 거 생각한 거야. 생명체가 가장 가볍게 탄소로 할게. 그러니까 저 녀석은 지각은 규소를 선택했던 거죠. 이해됩니까? 이 정도까지.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쉬워요. 그러면 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슉.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아까 유기물은 탄소 포함된 것들이 했잖아. 무기물은 탄소 포함되지 않은 거지.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누구냐면은 이산화탄소를 태우면 에너지가 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무기물입니다. 예외적으로 무기물에 속해요. 자, 이산화탄소 C가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기물로 분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주의해주면 이제 문제 풀 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들은 이것들이죠. 봅시다. 첫 번째. 방금 우리 봤던 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먼저 볼게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제일 많은 게 산소였죠?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라며 확인하면 됩니다. 1등과 2등 정도만 기억하면 돼. 이 비는 개수의 비인가요? 질량의 비인가요? 질량의 비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산소, 규소까지만 일단 알면 되는데 학교마다 우리는 8가지를 다 알아야 돼. 하는 학교도 있어요. 지각 구성 8대 원소를 외워보시오. 산규, 알철, 칼라, 칼마로입니다. 산규, 알철, 칼나, 칼마. 그죠? 이 지각 구성 8대 원소를 다 외우게끔 한 학교가 있고요. 2개 정도만, 제일 많은 거 2개 정도만 알아도 돼. 라는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어디까지 설명하시는지 알고 대처하면 되겠죠? 두 번째, 생명체. 사람을 예로 들고 있죠.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요? 산소. 두 번째로 많은 게 탄소. 그죠? 탄소가 두 번째로 많죠? 그 다음에 뭐 수소가 많고 질소가 많이 있네요. 어쨌든 1등과 2등 정도만 비교하면 되고, 왜 사람은 탄소가 두 번째로 많고 아까 그 지각은 두 번째로 규소가 많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했던 겁니다. 나머지는 상식적인 부분이야. 먼저 대기를 먼저 대기는 공기죠.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원소는 질소가 제일 많죠. 78%. 그 다음 많은 건 21% 산소죠. 질소, 산소 순으로 많이 있습니다. 질소랑 산소만 합쳐도 99%야. 얘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배우는데 세 번째로 많은 것까지 누굽니까? 신기하게 아르곤이야. 아르곤 본 적 있나요? 아르곤. 18쪽 비활성 기체에 속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별로 없어서 공기 중에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르곤이 3등이다라는 정도도 나중에는 지금은 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식적으로 해양은 뭐야? 바다죠. 바다에 제일 많은 건 물이잖아. H2O. 질량비가 더 많겠어. O가 많겠네. O가 1등, 2등은 H잖아. 그치? 수소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1등이 산소, 2등이 수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네? 물이니까. 물이 없죠? 다음 봐봐. 이것도 기억합니다. 봐봐. 이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잖아.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산소, 규소가 제일 많다며. 그걸 원소라고 그래. 원소들을 막 뭉치면 뭐가 되게? 그게 광물이 되는 거야. 광물이 더 큰 상위 개념입니다. 원소를 뭉치면 광물이 돼. 그 광물을 뭉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암석이 되는 거야. 암석. 그 암석들을 짱짱짱짱 모아놓은 게 그 유명한 지각입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암석 덩어리야. 지각은 암석 쫙 모아놓은 게 지각이에요. 자, 요 순서를 물어봐요. 제일 큰 개념이 지각.
지각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암석들로요. 암석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광물들로요. 광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원소들로요. 기억나나? 그래서 이 광물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앞으로 암석을 만들 광물들이라서 들어봤을 거야? 조암광물. 조암광물. 만들 조자입니다. 암석을 만들어내는 광물이라고 해서 조암광물이라고도 불러줘요. 조암광물. 옛날에 외웠던 석영, 장석, 무슨 방해석 기억나요? 복굴절 현상 기억나요? 이산화탄소 떨어뜨려 기억나요? 그런 광물들을 옛날에 외울 때 얘네들이 조암광물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거예요. 그것들이 결합해서 지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지각을 구성하는 이 광물은 산소랑 규소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산소랑 규소랑 만나서 만들어진 그 광물을 기본적으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규산염 광물.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물질을 규산염이라고 불러줘요. 뒤에 나오겠지만 잠깐 쓰면 이건 SiO4라는 물질이에요. 규소 하나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4마리를 붙인 거야. 왜? 산소가 엄청 많으니까. 규소 하나가 산소 4마리를 붙인 겁니다. 이게 규산염 광물의 기본적인 화학식이에요. 자, 생명체는 우리 다 했습니다. 생명체 다 했고요. 오른쪽에 이미 정리를 했어요. 볼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면, 자, 물은 당연히 무기물이죠. 소량의 무기물은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칼슘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럼 무기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다? 다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화장하잖아. 다 타죠. 확 타잖아. 근데 안 타고 남은 물질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부셔가지고 뿌리잖아. 그러니까 안 타고 남은 물질, 무기물 성분이 남은 거예요. 몸속에 있던 무기물 성분이 남아서 안 타고 남은 거야. 그러니까 안 타고 남은 물질로 있는 한마디로 재가 남았다라고 표현한 재를 뿌린다고 하잖아. 그 재가 무기물 성분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몸속에서 유기물도 있지만 소량의 무기물들도 들어있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체크. 유기물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유기물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걸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예외도 하나 있었죠. 예외. 이산화탄소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외적으로 무기물이다. 까지 알면은 이제 더할 나위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생명체 구성물질까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넘길 거예요. 쭉 넘겨서 다음 페이지 78쪽인가? 72쪽. 72쪽의 내용 먼저 공부하고 올게요. 72쪽의 내용 먼저 공부합니다. 자, 1번 끝났고요. 이제 2번 생명체 먼저 보자는 얘기야. 생명체가 좀 더 쉬워. 생명체를 먼저 볼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다 알겠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산소가 제일 많지만 기본적인 물질로 탄소를 중심으로 물질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왜 굳이 탄소냐? 왜 굳이 탄소냐?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어. 그럼 뭐가 좋은데?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탄소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우리가 왜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물질들을 만듭니까? 서술하시오. 원자과 전자라는 키워드.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요. 공유 결합을 4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3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말을 만들면 됩니다. 왜 굳이 탄소야?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의 공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오케이? 3개의 정확한 키워드를 넣어줘야 정확한 답을 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지금 탄소의 전자 배치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4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 먼저 봐봐. 얘는 누구냐면 메테인이야. 탄소 하나가 공유결합 4개를 수소로 붙인 거야. 자, 이 짝대기 뭐야? 짝대기? 이 짝대기가 뭐라고? 공유결합이야. 짝대기가 그냥 짝대기로 보이면 5등급. 전자 2개인 공유결합으로 보이면 1등급. 이차는 뭘 보여? 전자로 보여? 짝대기로 보여? 짝대기. 짝대기는 뭐다? 전자다. 오케이? 자, 선생님 여기 그림 이거 모형 만들어 보여? 짝대기들 보여? 짝대기들? 이 짝대기들이 이제 뭐다? 이 짝대기들이 공유 결합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공유. 이따 이제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 보여줄 거예요. 자, 탄소가 다시 4개의 공유 결합을 해서 수소들 4마리를 끌어 모은 거야. 자, 이건 물질의 이름이 뭐야? 메테인이야. 4개 중에서 하나만 뚝 떨어뜨리고 하나만 수소 버리고 염소를 붙인다면 완전 다른 물질이 됩니다. 클로로메테인. 수소 2개를 버리고 염소를 퉁퉁 붙이면 또 다른 물질이 돼. 3개면 또 다른 물질, 4개면 또 다른 물질입니다. 결합은 유지한 채로 원자의 종류만 바꿔쳐도 완전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겠네 이겁니다. 게다가 탄소들을 옆으로 주르르르 연결할 수도 있겠지. 탄소 옆에 또 탄소 옆으로 쭉 연결한 걸 사슬구조라고 불러주고요. 사슬구조만 쭉 만들면 너무 단순하니까 위로도 아래로도 확장시킨 거야. 이게 가지 달린 사슬구조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모양 만들 수 있겠죠? 또 4개의 결합 중에서 이걸 옆으로 꺾어서 툭툭툭툭툭 꺾어서 연결하면 고리 모양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고리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결합만이 아니라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이중결합, 같은 방향으로 삼중결합도 가능한 거야. 아까 말했죠? 결합의 세기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사중결합은 안 되나요? 안 된대요. 딴따단딴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중결합은 안 됩니다. 사중결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워요. 지금 알려줄까? 싫어요. 싫어요도 많아요. 무슨 파이 결합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중요한 건 약간 오비탈적인 문제로 사중결합까지는 안 된대 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삼중결합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쨌든 다양한 세기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양한 결합의 모양과 다양한 결합의 세기를 만들 수 있는 게 탄소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는 탄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까만색이 탄소거든요. 탄수화물도 탄소를 중심 원자로 삼아서 물질이 만들어져 있고요. 단백질도 탄소들을 중심 원자 삼아서 물질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질도 탄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탄소를 중심으로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다 탄소화합물이다. 탄소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봐봐. 탄수화물과 지질의 형성. 얘가 탄수화물. 우리 탄수화물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탄수화물. 쌀, 맞아. 쌀. 우리 쌀을 먹으면 흡수가 되나요?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어서 꿀꺽 삼켜서 소장으로 바로 갖다 씁시다. 소장이 쌀을 흡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죠? 소장은 뭘 흡수할 수 있죠? 되게 뒷다 조그만 거. 포도당. 뒷다 조그만 거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너무나 커다란 덩어리라서 흡수가 안 돼. 이 커다란 덩어리를 그래서 작게 자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2글자로 뭐라고 하죠? 소화. 정답, 소화. 잘하네. 작을 소될 화. 작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소화. 왜 작게 만들죠? 그래야
흡수가 됩니다. 소화의 목적이 뭐냐? 너 왜 소화시켜? 소화의 목적이 뭐야? 아, 그래야 흡수가 되잖아요. 소화의 목적은 흡수입니다. 흡수가 목적이에요. 근데 흡수가 안 되고 남은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으로 나오는 거죠. 흡수가 안 된 찌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보 같다. 자,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포도당.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포도당이야. 포도당. 이런 포도당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냐? 단위체라고 불러줍니다. 포도당이라는 단위체가 연결돼 있던 게 탄수화물이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크니까 잘게 다시 단위체로 잘라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단위체가 연결되면 다시 커다란 녀석이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이거 포도당이란 단위체를 연결하면 녹말이란 형태를 만들 수 있어. 녹말도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지금 탄수화물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말씀입니다. 포도당 혼자 있을 때, 즉 단당류 포도당 혼자 저렇게 단위체가 있을 때 당이 혼자 있죠. 당이 혼자 있어서 이걸 단당류라고 불러줘요. 단당류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단당류란 당이 혼자 있는 거. 포도당 하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넌 단당류 상태로 있네 라고 불러주는 거야. 단당류가 막 연결되면 탄수화물 되죠. 탄수화물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다당류라고 불러줍니다. 다당류. 단당류가 뭉쳐지면 다당류가 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당류 얘기는 지금 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일정하게 단당류가 결합되면 다당류가 만들어진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지방, 다른 말로 지질. 지질을 소화시키면 뭐가 됐었던지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들어봐. 지방을 소화시키면 가장 작은 단위체가 나오는데 그게 지방산. 지방산과 이름이 어려웠어요.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모노글리세롤 이런 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던 거 옛날에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죠. 얘가 뭐냐? 얘가 지방이야. 중성지방을 일반적으로 지방이라고 그래. 얘를 부시면 봐봐. 중성지방은 네모난 거 하나 이렇게 이게 지그재그 모양 3개로 돼 있죠. 이 지그재그 모양이 누구냐면 이게 지방산이야. 나와있죠? 지방산이다. 자, 이걸 부시면 지방산 2마리가 툭툭 끊어져. 근데 얘는요. 얘 한 마리랑 얘가 연결된 모습이 남게 되겠죠. 얘를 뭐라고 한다? 지방산 하나가 붙어있는 글리세리드라서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불러줍니다. 모노라는 말이 뭐야? 모노레일. 레일이 하나 있는 거. 모놀로그, 독백. 모노라는 말이 1. 해주세요. 모노글리세리드는 뭐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글리세리드에다가 지방산이 하나 이렇게 이게 모노글리세리드예요. 이건 무슨 모양이야? 모노글리세리드 하나랑 지방산 2마리로 이렇게 분해된다는 뜻이었던 거. 오케이? 참고로 단백질은 단위체가 뭐야?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뭉쳐지면 단백질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뭉쳐지는 방식에 따라서 중성지방이 되기도 하고 얘가 2개만 붙이면 인지질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붙여지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인지질은 어디 이용된다? 인지질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우리 세포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인지질이 꼭 필요해요. 세포 분열할 때도 인지질이 꼭 필요합니다. 저걸 가지고 세포막을 구성해 나갔던 거예요. 당연히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죠. 아까 조 했던 게 이거죠.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오케이. 오랫동안 고생 많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10분 정도 쉴게요. 쉬었다 합시다.